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HSK 4급에서 우리 독해 이 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형은요. 이렇게 A, B, C 세 개의 문장 나오고요. 요 문장을 의미에 맞게 순서를 배열해서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이 될 만한 것을 빨리 찾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주어가 있어야겠죠. 그럼 한번 쫙 훑어보면 어때요? A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니워 타 이런 것도 없고 lie 오다라는 동사인데 어쨌든 주어가 없고 동사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일단 놔두고 넘어갈게요. 자, B 볼까요? 每年的 3月 22일. 자, 매년의 3월 22일 날짜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C도 살짝 보니까 这一天 이날이라고 찝어주고 있죠. 그러면 이 C에서 말하는 이 날은 가리키는 게 바로 뭐다? 앞서 말했던 매년 3월 22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A번은 앞에 주어도 없이 동사 먼저 튀어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되기 어렵고, 그다음 B하고 C를 비교해보니까 이 C의 저이티엔이 바로 앞에 있는 요거 가리키는 거니까 우리 B부터 시작이 되겠다.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每年的 3月 22일 是世界节水日. 자, 매년 3월 22일은 뭐다? 세계 물 절약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이다. 라고 언급, 대전제를 주고 있어요. 자, 매년 몇 월 며칠은 뭐 어버이 세계 국제 어린이날이다. 무슨 날이다. 이런 문장들 있죠. ABC 세 개의 문장 중에서 첫 번째 문장 될 확률 99.999%. 자, 그래서 요거 B번 요런 식의 문장 나오면 맨 앞에 놓고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B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날은 하고 설명 들어가겠죠? 우리 C를 바로 연결 지어 볼게요. 이날 很多国家 많은 국가들이 다 어떻게 한다? 회 무엇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이 조동사 호의는요, 우리가 기존에 맨 처음 접했던 뭐 중국어 할 줄 알아요, 영어 할 줄 알아요, 뭐 배워서 뭐뭐 할 줄 안다 용법 아니고 뭐뭐뭐 하게 될 것이다, 뭐뭐뭐 할 것이다의 용법으로 쓰인 조동사 호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많은 국가들이 뭘 하게 된다? 호의 주반, 개최해야 한다, 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반이라는 동사 씁니다. 뒤에 뭐가 목적으로 오냐면요. 후어동이요. 보통 후어동 하면은 수거로 뭐가 생각난다?参加 活动, 어떤 활동에 참가하다, 행사에 참가하다,参加 活动, 참가는 되게 잘해. 근데 그거를 개최는 못해. 단어 몰라. 이거예요, 여러분. 举办 活动하게 되면은 행사를 열다, 행사를 개최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활동을 열다라는 뜻이 돼서. 자, 각종 행사를, 각종 활동을 举办 한다, 연다. 여기까지 괜찮죠? 의미 연결. 그러면 이 A번은 도대체 뭐냐? 라이 인치. 그럼 저기서 라이 용법은 뭐냐? 정말 동작으로 오다 가다 할 때 그 오다의 뜻인가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라이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이런 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수단 같은 것들이 앞에 오고요. 라이로 연결해주고 이러한 방법 수단을 써서 뒤에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사이에 라이를 딱 껴서 넣어줘요. 이거는 그냥 이 앞뒤 구조만 연결해주는 접속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얘는 지 자체의 해석은 없어요. 그냥 문법적인 역할만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각종 행사들을 열어서 뒤에 목적이 뭐예요? 뭘 달성하는 거예요? 라이 인치, 일으키는 거예요. 인치하고 지금 또 수거를 이루는 게 관주예요. 인치, 관주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 관주가 주목이거든요. 관심이에요. 이슈, 주목, 관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의? 여기는 전부 다 이슈, 주목, 관심을 수식하는, 여기 또 더가 있잖아요. 그 수식 성분이 되겠어요. 관용어 성분. 사람들의 对节水问题的 이 물절약 문제에 대한 관주, 관심을 일으킨다. 목적이 바로 이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요. 순서가 우리 예상했던 대로 뭐가 맞았다? B, C, A가 맞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일단 1차적으로 어떤 특정 날짜를 언급한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문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죠? 그래서 이 날짜를 대명사로 받아서 이 날에는 뭘 한다? C 바로 따라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라이의 용법
앞에 어떤 방법 수단을 써서 뒤에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해서 요 순서 앞뒤 배열해 주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복습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57번 문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있는 요소 갖추고 있는 거 빠르게 찾아줍니다. 지금 보니까 A번 볼게요. 워 이렇게 돼 있네. 일단은 사람 주어가 나왔는데 그게 워예요. 첫 번째 문장 될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다른 데도 보니까 그거方面的条件 이거는 사람 주어는 아닌데 패스하고 여기 타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먼저 올 수도 있겠다 이제 막 혼동이 되죠? 그럼 이제 해석을 좀 차근차근 해보셔야 돼요. A번 볼게요. 일단 我对最后一个应聘者的印象比较好. 자, 나는 누구누구에 대한 인상이 비교적 좋아요. 누구에 대한 인상? 对, 대한, 뭐뭐에 대하여 나왔죠? 最后一个, 최후 한 명, 즉 마지막. 마지막应聘者 하게 되면요. 어떤 면접에 응시하는 응시자. 면접에 참가하는 참가자를 우리가 중국어로 인핀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자, 마지막 면접자에 대한 인상이 비교적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살짝 봤었던 이 타 말이에요. C에 있는 이 대명사, 인칭대명사 타는 누굴 받는 거다? 이 마지막 면접자를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면접자인 그가 今天表现得很好. 오늘 무엇을 되게 잘했대요. 이 表现 뒤에 구조조사 더 나오고 이 表现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정도보 很好. 뭘 잘했어요? 表现을 잘했대. 이 表现은요. 표현하다, 드러내다, 나타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면접장에서의 어떤 활약상, 면접장에서의 어떤 태도, 품행이 좋았다라는 뜻이죠. 잘했고 经历也很丰富. 경력도 很丰富. 풍부합니다. 라고 해서 또 그에 대한 인칭대명사 받아서 보충 설명해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이 뭐냐라는 문장이 B에 나왔어요. 볼게요. 各方面的条件都符合我们公司的要求. 각 방면의, 각 분야의 조건, 갖추고 있는 조건이 다 符合要求가 수거해요 또. 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요구 조건에 부합한다, 맞는다, 적합하다는 뜻이죠. 우리 회사의 요구 조건에 맞습니다, 부합합니다. 누가요? 그를 가리키는 거겠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맨 처음에는요. 대놓고 마지막 인핀저라고 해서 이 면접 참가자를 언급해요. A번에서 인핀저 하고 이 한자 고약해서 제가 한국어로 쓴 거예요. 요거. 그리고 C에서는요. 이 참가자를 C에서 타로 받아요. 인칭되면서 타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B에서는요. 뭐다? 타를 주어 생략하고 들어가요. 이거는 누가 지금 우리 회사 요구 조건에 맞는다는 거예요. 타, 各方面的条件 이렇게잖아요. 그렇죠? 이 B에 이 조건 갖춘 사람 주어 다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C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연결 지어지는 문장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순서가 뭐다? A, C, B 순서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장을 배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규칙성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 배열해야지 일단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한 것,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를 한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한번 말했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칙대로 가져야지. 안 그러면요. 사실은 구어체로 하면 뭐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먼저 해도.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 문제의 단 하나밖에 없는 정답 순서 배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규칙에 맞추어서 배열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수업 시간에 같이 문제 풀다 보면요. 선생님 이거 먼저 해도 그냥 괜찮은데요. 그가 되게 잘했어요. 경력 풍부하고요. 근데 걔가 마지막 응시자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답 10개야.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 A, C, B 순서 배열했습니다. 자, 우리 58번. 자, 58번 문제는요. 비교적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푸는 요령을 반드시 꼭 익혀두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이 A, B, C 앞에 있는 이 두 글자짜리 단어들 原来, 后来, 现在 이 단어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품사는 살짝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어떤 시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 原来 하게 되면은 부사로 원래 애초에 처음에 이전에 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이전에 라는 뜻. 자, 그리고 이后来는요. 후에, 나중에 라는 뜻입니다. 现在는요. 지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처음에 原来, 그다음에 지금 现在, 후에, 나중에 后来 이렇게 해서 A, C, B로 배열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틀렸어요. 왜냐면은 이 B에 나와 있는 이 后来는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래요. 라고 말할 때의 과거 시점 안에서의 나중이에요. 그럼 미래 시제에서의 나중에는 뭘 쓰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호 쓰시는 거예요. 그게 미래 시제에 있어서의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나중에 통화하자 이런 말 할 때后来를 쓰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어 막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 붙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HSK 4급도 땄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5급 준비 중이다 이런 말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쓰는 처음에는 애초에는 原来 근데 좀 공부하다 보니까 4급 땄어요. 나중에요. 后来 근데 지금은 5급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现在 이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뒤에 안 봐도 돼. 이거 뭐 100m 시간만 잡아먹는다 뭐예요? A, B, C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애초에 처음에는요. 我游 100m 내가 100m를 수영하다 헤엄치다. 100m 수영하는데 소요됐습니다. 걸렸습니다. 1分钟 1분이 걸렸어요. 1분이 걸렸는데 后来 후에 나중에 经过 하게 되면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동사로. 그래서 뭘 거쳐요? 一段时间的锻炼 이 또한 시지엔 하게 되면요. 어떤 일정 한동안의 시간을 말합니다. 중국어는 양사를 아주 즐겨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시간이나 거리에 대해서도 양사를 이렇게 써줍니다. 또한 토막 단락이라고 하는 양사를 써줘서 이 또한 시지엔은 뭐냐. 이 또한 시지엔은 어떤 한 토막의 시간. 구체적으로 뭐 한 달, 두 달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그냥 어떤 한동안의 시간이라고 할 때 중국어로 이 또한 시지엔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동안의 시간 동안의 어떤 锻炼 단련을 거쳐서 지금은 어때요? 只用 50秒 단지 다만 얼마만 써요? 50초만 써서 바로 벌써 느낌? 就能游玩 완주를 다 할 수 있다. 헤엄을 다 친다는 얘기는 끝까지 다 완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다 해보니까 그래도 ABC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原来, 后来, 现在의 의미와 순서를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빠르게 찾아줘야 됩니다. 지금 A번 보니까 剩下的用作 自己的生活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앞에 뭐 사람 주어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글자도 막 몰라. 그렇죠? 몰라. 그냥 시야만 알겠어. 넘어가. 그렇죠? 일단 넘어가고. B 볼게요. 每次发钱后 매번 돈이 지급된 후에 뭐 그는 어떻게 하냐. 여기 그 인칭되면서 나왔죠? 그럼 혹시 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이름을 언급했던지 호칭을 언급하고 있는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이 먼저 나오겠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小王 그럼 이렇게 小王 성이 왕씨인데 나보다 나이 어리면 小왕이에요. 나이 많으면 또 따왕 하는 사람이 있어. 라오왕이죠. 라오왕. 여러분 저한테 낚이신 거예요. 라오왕 이렇게 하면 이제 왕씨인데 나보다 나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칭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이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왕라오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C부터 해석을 하면 시어왕은 매달의 월급이 급여 공즈 별표 단어 그렇죠? 월급이 찌아샹 무엇을 보태면 찌아하게 되면 더할 가짜예요. 무엇을 보태면 무엇을 추가하면 지앙진 한자 그대로는 상금이라고 읽을 텐데 우리 회사에서 받는 상금이라고 한다면 보너스예요. 그래서 매달의 월급에다가 보너스를 더하면 얼마의 금액이 됩니다라고 할 때 이 수량 앞에 동사 됩니다. 여 쓰시면 돼요. 그래서 1만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인민폐 1만이겠죠. 그래서 1만 위안이 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만 나열을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뭘 나열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한번 해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언급한 다음에
인칭대명사 써서 언급해주고 그 뒤에는 그 인칭대명사조차도 주어도 생략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면접에 응시한 응시자 인핀저 나오고 그다음에 타 그는 어쩌고 저쩌고 그 뒤에는 타도 생략해버리고 쭉쭉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대로 생각한다면은 우리 이거 어떻게 배열하면 되는 거야. 그치 벌써 아까 좀 전에 집중한 사람은 C, B, A하고 딱 넘어갔지.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여러분 혹시 이게 온라인인데도 저랑 막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정신 차려봐요. 자 C 했죠? 그럼 그 뒤에다 B를 딱 붙여봐. 매번 파钱后이 돈이 발급 지급이 된 후에 그는 다 이 동은 왜 왔어요? 이 동은 사실 해석 안 해도 돼요. 이 메이티엔 메이츠 이런 메이자 나오죠? 그냥 친구처럼 매번 다 그렇다라는 느낌으로 잘 따라 나와요. 후에 뭐뭐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후에는 배워서 뭐뭐 할 줄 알다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 거예요? 시엔 여기 결정적인 힌트 시엔 나왔어. 여러분 이 시엔은 부사로 먼저 우선이란 뜻이죠. 먼저 이제 이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요 라고 할 때 우리 시엔 쓴단 말이에요. 그럼 시엔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딴 거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엔 이렇게 합니다. 맞네 그쵸? 그래서 요거 CBA가 맞네요. 우선 무엇을요? 이 바라는 전치사 개사를 써서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앞으로 끌어냈어요. 바 이빠한다 치엔 절반의 돈을 아까 그 1만 넘는 돈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절반의 돈을 용라이 뭐뭐 하는데 쓴다. 용라이 환다이관. 여러분 여기서 얘는요 환이라고 읽어줘요. 동사로 빌렸던 돈을 갚다 상환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 하이는 부사로 아직이란 뜻으로 쓸 때 하이 부사인 거고 여기선 갚다 돈을 갚다 상환하다 뒤에 대출이란 단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절반의 돈을 대출을 갚는데 우선 쓰고 그리고 剩下더 하고 끊어요. 이 剩下더 뒤에 돈이 생략돼 있어. 응? 剩下的钱이에요 사실은요. 네, 남은 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남은 것은 剩下가 남다니까요. 남은 것은 用作 뭐뭐뭐 하는데 쓴다. 뭐 하는데 쓴다? 自己的生活费 자기의 생활비로 삼아서 쓴다. 자기의 생활비로 쓴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CBA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쭉 훑어보니까 어때요? 자 뭐가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치 이제 A 해야지. 지금쯤에는 A를 대답을 해야지. 봐요 여기 사람 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석해볼게요. 我从小就养成了记录的习惯. 나는 어릴 때부터라는 뜻인데 여기 지우는 뭐냐? 그 어릴 때부터 벌써 느낌으로 지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양청러, 양청, 시관이 또 수거잖아요. 어떤 습관을 양성하다, 기르다. 그렇죠? 어떤 습관을 길렀어요? 지루더 습관, 기록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괜찮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B 볼까요? 受高中老师的影响受影响하게 되면은 영향을 받다라는 의미의 또 수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고등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받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습관이 생기게 된 거겠죠. 그렇죠? 이런 습관을 기르게 된 원인이 되는 게 바로 B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영향 받은 거예요. 특정한 접속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한다. 인웨이, 수어이 이런 접속사들 없이 그냥 문장만 나와 있는데 그게 원인 결과 관계를 이룬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원인이 되는 의미의 문장을 앞에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A지 그렇지 이러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단순히 풀면 안 돼요.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B가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 인웨이 수어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푼 학생들도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기록하는 습관을 기른 것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영향 받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 되게 괜찮지? 그러면은 여기 B 앞에 那是因为 그것은 고등학교 선생님 영향 받았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 뭐 이런 거 막 있어야 돼 앞에.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막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으로 넣어가지고 막 해석하고 연결하고 그럼 또 답 10개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속사 지금 없잖아요. 그냥 의미 해석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인과, 원인, 결과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B 먼저 놓고 그다음에 A 놓고 마지막에 있는 C는 뭐예요? 내가 이런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 어떤 식으로 메모를 하느냐? 平时 평소에 우른 뭐뭐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에요. 우른 하게 되면은 뒤에 또 부사 잘 따라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관계없이 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른이 이끄는 저를 다 볼게요. 보통 의문문의 모습 취하고 있는데 의문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 의문문 모습도 취할 수 있어요. 큰일이건 아니면 작은 일이건 간에 관계없이 막론하고 상관없이 다 야, 뭐뭐 하려고 한다? 记下来. 메모를 남겨놓으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 찌가 찌루의 한 글자 버전이에요. 기록하다, 메모하다라고 할 때 한 글자로 찌, 두 글자로 찌루 다 좋아요. 그럼 이건 뭐야? 시알라이는 얘는 방향 보호예요. 그래서 이 방향 보호가 추상적 용법으로 뭔가 어떤 동작을 해서 남기다라는 느낌 보충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찌시알라이 메모해서 남겨둔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답이 뭐예요? 살짝 난이도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요거 B 먼저 놓고 원인, 그 다음에 결과, 마지막에 예시, 보충해서 BAC 순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중요한 문제 5개야. 다 중요해. 그쵸? 그래서 요거 복습 꼭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필수 암기 문장 10문장 또 정리하겠습니다. 21번이에요. 大门钥匙只有一把.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바 때문에 많이 또 혼란을 겪으실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뒤에 바가 있으면은 뭐뭐뭐 바 워먼 이치 취바 이런 거 와야 되는데 이건 뭐냐? 아니면 얘는 목적어 앞으로 끌어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와야 되고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 바는요. 이 바 항상 이 앞에 이렇게 수사 이가 있으면 좀 의심을 해보세요. 이게 양사로 쓰인 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열쇠 같이 손잡이 자루가 있는 것들은 바로셉니다. 그래서 대문 열쇠는 한 자루밖에 없어요. 이 말이에요. 只有一把. 오직 한 자루뿐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뭐 이러면 하는 건가 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의 용법이 열쇠를 세는 양사로 쓰였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大门钥匙 한 자루뿐이야. 只有一把 이렇게요. 써주시고 22번 夏天洗热水澡更凉快. 자, 여름에 洗热水澡 洗澡가 사실은 단어야. 그쵸? 이게 목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물 목욕. 뜨거운 물 목욕을 하면 어때요? 更凉快 훨씬 시원하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문법상 어려운 구조라기보다는 단어들을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洗澡 목욕하다라는 뜻이고 凉快 시원하다는 뜻이죠. 热水 뜨거운 물 그렇죠? 이런 단어들 쭉쭉 외워주시면 좋겠고 자 23번 볼게요. 그는 운전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고 싶단 말이 한국어로도 하죠. 그 사람 운전 오래 했어요. 그 사람 운전 경험 풍부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 그 운전 뭐라고 할 거냔 말이에요. 카이처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 경험 중국어로 카이처 징연. 그 다음에 풍부하다. 很丰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은요. 이거는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요. 이 중국어가요. 처음에는 막 1성, 2성, 3성, 4성 막 성조시키는데 급급하지만 나중에는요. 어디에서 내가 잘 끊어야 될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는 끊고 우리가 간호사는 중국어로 간 빼고 호사, 후시. 간호사는 공소어치엔 뭔가 정식으로 일을 하기 전에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 뭐 해야 한다? 통과 가오시.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라고 해서 요거를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단어들 외워주시고요. 자, 25번. 电影让观众很失望.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랑 동사의 역할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랑은요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용어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이 랑 뒤에 있는 요 놈을 뭐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지금 영화죠. 영화는 관중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뭐하게 시켰어요? 헌시왕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망시켰습니다. 라고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볼게요. 小袁在北京上班. 그럼 저 小袁 어떤 사람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小袁이라는 사람은 在北京 베이징에서 전치사고 개사고 그렇죠? 上班 얘를 이제 해석 잘해야 돼. 이 上班을 출근하다 매일매일 아침에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근하는 걸로만 알고 있으면 이거 해석 안 돼요. 그럼 베이징에서 출근한다 뭐야? 그럼 베이징에서 출근해가지고 매일매일 막 어디 상하이로 가는 이거 안 되잖아요. 이 샹반이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공주어, 업무를 보다, 근무하다, 일하다 뜻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베이징에서 일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샹반의 뜻이 출퇴근하다에 출근하다라는 뜻도 1번 있지만은 2번 뜻으로 근무하다, 어디에서 업무를 보다, 일하다의 뜻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27번이에요. 孩子更容易获得快乐. 자, 아이는 어른과 비교했을 때 아이가 훨씬 쉽게 获得快乐, 기쁨을 얻는다. 인간은 여러 가지 겪어본 일들이 적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신기해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장 만든 겁니다. 자, 28번 볼게요. 他对 땡땡땡 不满意. 요게 핵심이에요. 자, 무엇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라고 할 때对 뭐뭐뭐 不满意. 뭐뭐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요, 만족해요 이렇게 한다. 그럼 对 뭐뭐뭐 满意 내지는 很满意 된단 말이에요. 자, 뭐에 대해서 불만이냐?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 他对买的书 자기가 샀던 책에 대해서 不满意. 이 많이 형용사 만족하다, 마음에 들다 이런 뜻인데 不满意 그럼 불만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对 땡땡 不满意 이 표현을 알고 계시고. 자, 29번. 그들은 뭐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他们决定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결정하다 동사 앞으로 빼줘야 돼요. 뭐뭐 하기로를 먼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他们决定 자, 뭐 하기로 결정? 不去爬长城了. 不 땡땡 러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뭐 하지 않게 되었다. 변화의 느낌을 주는 러예요. 이건 과거 시제 만든 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하지 않게 되기로, 뭐 하기로. 不去爬长城. 장청은 만리장성이에요. 중국어로 할 때 굳이 만리 안 붙여 그냥 장성만 해요. 그리고 장성을 오른다라고 해서 동사 바 써주거든요. 우리 등산하다 바샨 쓰잖아요. 그래서 만리장성 가는 것도 바장성 써줘요. 그래서 만리장성 오르러 가는 거 안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태로 변했다라는 느낌을 뒤에 러까지 붙여줬고. 자, 그다음에 30번 볼게요. 이거는 얘는 이제 잘 읽어야 돼 이것도. 이거는요. 여기서 이 또이를 좌우 뒤에 붙일 것이냐 아니면 방향 앞에 붙일 것이냐. 이 또이는 좌우에 보호로 붙은 거예요. 제대로 찾는다 이렇게요. 맞게 찾는다. 좌우 또이. 좌우 또이. 이제 잘못 찾 좌우 추어러 그렇죠? 제대로 찾았으면 좌우 또이러 이렇게요. 뭘 제대로 찾아? 좌우 또이 방향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게 하나예요. 방향을 맞게 찾는 것이 제대로 찾는 것이 很重要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끝에도 중요한 문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10개의 문장 살펴봤네요. 오늘도 필수 암기 문장 중요한 것도 쭉 나왔습니다. 문제도 중요하고 암기 문장도 중요하고 복습 잘 해주시고요.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